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특히 뉴욕 시간 오후 6시에 여기서 논의했던 외환 시장의 반등 덕분에요. 위쪽을 보면 78,000달러의 주요 지점이 있고 사실 그 바로 위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물론 아시다시피 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잠재적으로 8만 달러 수준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말도 안 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클러스터는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나타날 때마다 대개는 엄청난 캔들을 만들어내곤 하죠. 지금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죠. 댓글창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읽어봤고요. 덕분에 오늘 이 연방 공휴일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연방 공휴일이긴 하지만 외환 시장과 금 시장 그리고 CME 차트는 열려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이죠. 뉴욕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와 청산 히트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여기 큰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위쪽에 큰 클러스터가 있고 보통은 이걸 돌파하러 가곤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배율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대략 79,250달러 선까지는 상승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점이죠. 보시다시피 두 개의 차트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배율 레버리지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건 정말로 규모가 큽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게 무려 8만 달러 선까지 아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저배율 레버리지는 논외로 하도록 하죠. 그건 여전히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흥미로워 보입니다. 여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또한 위쪽을 보면 우리 바로 위에 큰 규모의 청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니, 몇 시간 전이죠. 거의 몇 시간 전에 새로운 주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주의 포인트 오브 컨트롤을 위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설정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서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필을 클릭하고 예를 들어 이번 경우처럼 일주일이 지났다면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의 주요 매물대 프로필을 표시해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 설정하시는 거라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행 크기 항목을 그냥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 숫자를 높여야 차트가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치 영역을 7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설정한 값을 보여드릴게요. 자, 매물대 프로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여기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9,000달러 부근에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CME 갭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가격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죠.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치 영역이 딱 77,600달러에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저항을 받았죠. 정확히 가치 영역 상단에서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려면은 먼저 이 구간을 돌파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돌파가 나와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오후 6시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를 보세요. 외환 시장이 열리는 시간인데 시장이 열릴 때마다 반등이 생기곤 하죠. 어제의 경우를 특히 잘 보세요. VWAP과 어제 논의했던 주요 지지선까지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확한 지점에서 아주 깔끔한 추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VWAP를 보세요, 여러분. 이 지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보이시죠? 외환시장 개장 후 VWAP에서 반등했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 바로 계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주요 지지선까지는 내려와야 하거든요. 여기 가치 영역 하단을 보세요.
주요 매물대 레벨도 상당히 중요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매물대 도구로 매매할 때 저매물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물대 프로필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고매물 노드가 크게 있고 그 아래에 저매물 노드가 있습니다. 고매물 노드가 있고 또 저매물 노드가 있는 시기죠. 저매물 노드는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중간에 갭이 생기고 다시 거래량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이 가장 강력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매물대 프로필이라 합시다. 이런 곳이 가장 강력하죠. 가격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반등을 노리고 지정과 매수 주문을 걸어두고 싶겠죠. 저매물 노드에서 반등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간이 가끔 전체 POC보다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백테스트를 해보거나 나중에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제 질문에 대한 예시로 오늘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요일부터의 매물대 프로필 같은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네요. 여기 이 일요일에 매물대 프로필이 있었던 걸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저거래량 노드가 있었습니다. 저기 적어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큰 거래량 노드와 갭이 있었죠. 저기 저걸 보세요. 저거래량 노드인데 저거래량 노드는 반전에 매우 강력합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린 것과 정확히 같지만 반대입니다. 보이시죠? 차트를 뒤집어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저거래량 노드의 확률은 높습니다. VWAP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선 없어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주요 레벨에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 프로필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치 영역 상단, 제어 지점 하단이라는 세 가지 주요 레벨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저거래량 노드와 고거래량 노드를 활용하다 보면 점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주요 차트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레벨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세부 사항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가진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V왑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가진 마지막 고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고점에서의 V왑은 대략 여기쯤입니다. V왑은 여기 이 도구입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걸 클릭해야 합니다. 앵커드 V왑을 선택하세요. 이건 다른 겁니다. 앵커드 V왑은 주요 레벨에서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벨들은 주요한 이전 고점, 주요한 이전 저점, 마지막 큰 고점, 마지막 큰 저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주요 고점은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서 V왑을 선택하면 몇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 이 V왑은 물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건 이미 그러니까 바로 반등하는 그런 V왑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몇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V왑에 도달했다 거부당한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게 제 요점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VWAP 대략 이 구역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가격이 최소한 저항을 받거나 뭐랄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와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반응을 보면 비슷했거든요. VWAP 위로 올라갔다 저항받고 내려왔었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제 말은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사고하고 시나리오별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이건 100% 확실하게 보장된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확신에 차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확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댓글창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지만 영어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마크 다글라스라는 심리학자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미국인이고 금융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데이 트레이딩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심리학을 깊이 있게 배워보면서 전형적인 심리적 편향이나 우리가 저지르는 정신적 실수, 그리고 차트를 볼 때 가질 수 있는 잘못된 믿음들에 대한 심리를 배우게 되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실수들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찾아서 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탁월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이건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걸 마스터하고 나면 실수를 할 거라는 걸 알게 되지만 자칫하면 감정에 휘둘려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감정에 의한 실수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면 더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가 너무 옆길로 샌 것 같네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차트 바로 위에, 참고로 아래 링크를 통해 마이바이트에 가입하세요. 제가 거래하는 곳입니다.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5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서 생각난 건데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기본적으로 TPO나 매물대 차트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하지만 좀 더 숙련된 분이라면 이건 상급자용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이 도구를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 말은 무료 버전이 있다는 건데요. 저도 써보니 이건 숙련된 분들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겐 복잡해도 상급자라면 그냥 바로 가입해서 사용해 보세요. 비결은 통합된 데이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AG로 시작하는 통합 데이터를 꼭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거래소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특정 거래소의 데이터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으실 수 있는 문제라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숫자 70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 틱스퍼바 항목에서 값으로나 사로 줄여주세요. 좋아요. 이건 TPO 설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션 볼륨 프로필에서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일로 되어 있죠. 기본값은 타겟으로 되어 있겠지만 각 날짜의 볼륨 프로필을 보여주는 일, 즉 하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틱스퍼바 아래에서 그냥 일을 선택하세요. 좋아요. 이게 키오타카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알아내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도구들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 CME 선물 차트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세요. CME 선물이 열려 있습니다. 연방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CME 차트는 열려 있다는 거죠.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주 큰 차이점이죠. 보통 CME 갭은 특정 공휴일에 발생하곤 하는데 놀랍게도 이번 공휴일에는 여기 CME 차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뉴욕 증권 거래소만 열리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남겨둔 CME 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기에 여전히
갭이 있고 여기에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CME 갭은 아마도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말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CME 갭은 사라질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어, 상방으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요. 물론 모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여드린 청산 히트맵과 청산 레벨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마침내 79,000달러에 도달하고 어쩌면 Vwap 위로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댓글로 알려주세요. Vwap 지점에서 매수하셨나요? 바로 여기요. 그리고 댓글 섹션에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로 바이비트 가입 후 저와 함께 거래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 내일 만나요. 안녕.